레일에서 후회라고 했겠죠. 어머 이것도 아니었나 봐. 튀는 작업은 안 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대파할 때 그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리스가 총 납부하는 비용이 더 큽니다. 중간에 있는 그 맹점을 얘기를 안 했거나 몰랐거나. 갑자기 땀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중고차 컨설팅 중고차 차 선생의 이영석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직접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경 작업도 하고 강의도 다니다 보니까 좀 일반 꽃집에서 사용하는 차보다 조금 더 큰 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동 거리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증을 모든 걸 해결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직업이 플로리스트시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업무용으로 쓰실 차량이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고 뭐가 고민이신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 차가 이제 QM6인데요. 이제 네. 이 차도 사실 작은 차는 아닙니다. 근데 일반 꽃집은 아무래도 뭐 배송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 뭐 꽃다발이나 꽃바구니 뭐 간단한 화분들을 싣고 다닐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강의를 다니고 그리고 조경 작업, 그러니까 조경이라고 하면 이제 조화로 이렇게 뭐 건물의 사무실에 이제 작업하는 그런 것들도 하게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강의 다닐 때도 꽃 양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꽃은 살아있기 때문에 물도 이렇게 받아서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작다. 조금 그리고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제가 이번에 작업한 것도 조경 그 사이즈가 가로가 1350 그리고 높이가 700이었어요. 그러니까 QM6 2열을 접고 넣으니까 딱 맞았어요. 1350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130cm. 맞아요. 높이가 네네네네. 70cm. 네네, 맞아요. 네네네. 작품 높이만 70이었고 네. 밑에 그 폼까지 하면 그것도 한 120cm 정도 됐겠네요. 총 다 합치면 네, 120cm 네.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QM6 2열을 접으면 일자가 아니고 이게 약간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평평하지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작업한 것을 넣었을 때 이 작업물이 평평한 곳에 있지 않고 약간 기울어지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배송을 해드리는데 네.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이 조경한 작업 그 상단 부분이 네네. 차 천장과 닿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제가 구부려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내 조화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 도착해서 이제 충분히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뭐 디렉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너무 다행이었긴 했는데 그리고 꽃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제가 이제 QM6 트렁크랑 그다음에 2열에 이제 물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네네. 제가 2열 그 시트에서 안전벨트를 하고 또 그 바닥 부분에 놓을 때는 제가 이 꽃통을 사실 몇 번이나 이제 떨어뜨려가지고 물이 이제 차에 엎질러진 경험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이제 거꾸로 네.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박스를 항상 두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 차가 업무용 차가 아니다 보니까 일이 끝나고 나면 네네네. 이걸 또 다 빼는 거 박스를 또 빼고 번거로우시겠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그냥 이제 꽃집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가 레이입니다. 레이. 네. 그래서 당연히 나는 레이 사면 되겠지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근데 레이가 어쨌든 이게 경차다 보니까 뭐 운전석이랑 보조석 빼고 뒷좌석을 다 빼낸다고 해도 이게 QM6보다 클까? 약간 이런 그쵸.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그럴 것 같네요. 무조건 큰 차면 되나? 약간 이렇게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어떤 건물들은 또 강남이나 특히 빌딩이 많은 지역들은 그 주차식으로 기계식 주차 그걸로 들어가는데 거긴 되게 제약이 많잖아요. SUV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제가 QM6도 좀 애매했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담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업무용으로 쓰실 차량이 필요하신 건데 네, 맞습니다. 짐은 좀 더 많이 실어야 되지만 또 너무 클 수는 없다라는 거네요.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데 크면 안 된다. 이 모순이지만 모순적인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한번 좀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이즈 그 조화 사이즈를 말씀해 주셨는데 길이가 1300, 즉 130cm에 높이가 대략적으로 1200, 120cm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의 꽃을 실을 경우도 있으실까요? 네. 제가 봤을 땐 1500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어야 되지 1.5m. 않을까. 네. 그렇다고 하신다면 레인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레인은 좀 배제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큰 사이즈의 차량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가 너무 크면 또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크다라는 기준이 저는 사실 약간 트럭도 생각을 했었어요. 트럭. 그런 차량은 오히려 작업 차량이니까 네. 약간 갓길에 세워놓고 네. 작업을 해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도착지에서 네. 조금 더 약간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해준다고 할까? 양해를 해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 게 그래서 트럭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아까 했었습니다. 말씀 중에 네. 갓길에 세워놓고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물건을 빼고 이런 거에 그러니까 지금 작업을. 이제 차는 일반 차량이니까 네. 자꾸 차를 빼라고 차를 빼라 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트럭이니까 이제 네. 누가 봐도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네. 이거 좀 물건을 빼고 이럴 때 네네네. 조금 이 부분은 수월하겠다. 양해를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택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다 네. 그렇게 조금 갓길에 세워놓고 하시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런 부분도 그럼 또 양해 받을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어쨌든 근데 뭐 일종 보통이라 트럭으로 면허증을 땄지만 트럭을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네네네. 또 이게 어떨까 고민도 되고요. 일단 말씀을 들어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차량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기가식 주차장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거기다 또 지하 주차장도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고. 너무 복합적이네요. 네, 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뭐 타협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기계식 주차장은 강남에도 많이 있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예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승용으로 가야 되는데 승용은 또 사이즈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네. 그러면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일단 말씀하신 데서 최대 150 좌우 150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트럭도 좋긴 하지만 트럭은 또 운전이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럼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용으로 쓰면서 좀 사이즈가 큰 차량이 뭐가 있나라고 본다면 몇 가지가 있겠죠. 뭐 이제 스타렉스도 가능하겠고,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카니발 같은 경우도 가능할 것 같고요. 카니발이나 스타렉스가 가장 좀 접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완전히 그 짐칸으로 되어 있는 차량을 구매를 하시면, 짐칸으로 쓸 수는 있긴 한데, 그렇게 나오는 차량은 카니발은 없어요. 그러면은 스타렉스로 가야 되는데, 스타렉스가 높이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조금 이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차량이 좀 높은 차량들을 많이 운전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아니시죠? 네. 긴 차량들을 운전해 보셨나요? 긴 차량이요? 네. 뭐 놀러 가서 렌트를 해서 좀 뭐 여럿이서 놀러 갔을 때 제가 운전을 뭐 좀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근데 제가 차를 잘 몰라서 조금 큰 차는 한 번씩 운영은 해봤는데 1종이신 거죠? 네, 1종입니다. 1종이시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두 가지 옵션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스타렉스에서 뒤에가 완전히 짐칸으로 된 차량 그거 같은 경우는 공간도 넓습니다. 공간도 넓고 1.5m보다도 훨씬 더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옆으로 슬라이딩으로 문을 열기 때문에 제가 여기 그 전에 상담을 잠깐 하셨을 때는 이제 문을 열고 뭔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스타렉스는 옆문이 또 열리고 완전 짐칸이니까 괜찮기는 해요. 단점은 스타렉스는 짐칸으로 나온 곡은 공조 장치가 없어서 추위나 더위에 취약합니다. 네, 그쪽은 이제 에어컨 히터가 안 나와요. 네, 그게 이제 단점일 거고 이제 만약에 이제 카니발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공조 장치가 다 있어서 뭐 에어컨 히터가 다 나오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의자를 탈거를 할 필요성이 있어져요. 왜냐하면 카니발은 7인승, 9인승, 12인승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뭐 사람이 탈 건 아니기 때문에 뭐 10인승이 넘는 거는 열애로 하고 9인승이나 7인승인데 이제 추후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이제 갈 때 버스 전용 차선도 타고 할 거라면 9인승이 유리합니다. 네, 7인승은 버스 전용 차선을 아예 못 타거든요. 그래서 9인승이 유리하긴 합니다. 9인승이 유리한데 또 하나는 작업을 하시게 됐을 때 의자가 조금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차량을 보면서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9인승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그런 차 있잖아요. 쉐보레인가요? 네. 이렇게 뒤에 왜 미국 차처럼 뒤에 이렇게 집차, 예. 뒤에 이렇게 짐칸처럼 예. 앞에만 이렇게 예. 사람 탈 수 있고 예. 뒤에 약간 예. 짐칸처럼 돼 있는 그런 차들은 네. 뭐 오토인가요? 뭐. 괜찮죠. 괜찮은데 중요한 건 차가 클 텐데 폭이 크지 않. 폭이 그런가요? 괜찮으실까 싶어서. 그거는 뭐 그것도 카니발이나 이런 것보다 더 넓나요? 제가 알기로는 더 넓고요. 또 하나 그걸 떠나서 거기는 위에 탑이 없잖아요. 네. 그럼 그 탑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으세요? 좋아요. 안 되나요? 작업을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작업을 하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과연 현명한 선택이 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뭐 그거는 비용을 한번 비교해 봐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차량을 운행하시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맞아. 예. 그래서 탑 작업을 해놓으면 나중에 대파할 때 그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가능하면은 네. 되파는 거에 있어서 위험 부담이 없으려면 잘 팔릴 수도 있겠지만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격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튀는 작업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차량, 그러니까 순정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나중에 위험 부담은 덜합니다. 그러면 카니발 같은 경우도 제가 의자를 탈거하게 되면 그것도 나중에 되팔 때 붙여서 팔면 되니까요. 그걸 탈거해서 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의자를 보관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뭐 차라리 7인승으로 해서 슬라이딩을 앞으로 쭉 당기면 공간이 나올 것도 같거든요. 이제 뒤에 라인 자체가 차량이 이제 그 슬라이딩으로 해서 공간이 조율이 되세요. 또 어떤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있는 슬라이딩 작업을 의자 슬라이딩 작업을 해서 맨 앞으로 끝까지 당길 수도 있고 맨 뒤로 끝까지 당길 수도 있는 작업을 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차량들을 선택하신다면 오히려 의자를 탈거하지 않고도 가능하시겠죠. 그런 거 너무 좋네요. 네.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런 그 슬라이딩 작업을 해놓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마다 2열과 3열 또 9인승은 4열까지 있는데 2열과 3열이 의자가 움직이는 그 유동 거리가 순정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극단적으로 앞으로 당기고 극단적으로도 뒤로 당길 수 있게 작업을 해놓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완전 의자가 이제 없는 공간이니까 빈 공간이니까 짐을 싣고 내리고 이럴기에도 굉장히 그렇죠. 수월하고. 슬라이딩을 앞으로 쭉 당겨놓으면 뒷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기겠죠. 좋은. 네. 그렇게 되시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카니발이랑 스타렉스 그거는 그 폭은 비슷한가요? 폭은 비슷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스타렉스가 조금 더 넓을 것 같거든요. 근데 거의 차이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타렉스가 좀 더 높아요. 전보다 더 높아서. 근데 일반적으로 스타렉스까지는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나 이제 뭐 다른 운행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다만 기계 주차는 절대 못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업무상으로라고 한다면 기계 주차하는 곳에다가 주차를 할 가능성은 많지 않지 않을까요? 네, 많진 않죠. 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따지면 그 부분은 그냥 조금 이제 감안을 하시고 이렇게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너무 많은 조건들을 한 차로 몰려고 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조금 버릴 건 버리고, 약간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탁 집어서 차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기에 약간 그런 거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는 것과 똑같은. 맞네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타협을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스타렉스와 카니발을 한번 실차를 한번 내부를 보면서 고려를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전 사실 이제 사는 것만 생각을 했지 되파는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이거 쓰다가 나중에 그냥 팔지 뭐 이랬는데 이렇게 팔 때 그 포인트까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사실 구매하실 때는 파는 것까지는 생각 안 하시고 이제 구매하실 때는 내가 이 차를 끌어안고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보통 이제 사시는 각오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대파할 것도 감안을 하고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은 하고 구매를 하셔야 나중에 좀 좋으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죠. 그리고 또 여쭤볼게. 네. 이제 요즘 차량에 이렇게 뭐 홍보를 막 하잖아요. 네네. 그 저는 레이를 생각한 게 레이가 좀 네. 자꾸 귀엽다 보니까 네. 이렇게 랩핑 이렇게 해놓으면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쵸.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차들은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거기도 어쨌든 랩핑은 가능하잖아요. 랩핑은 가능합니다. 그쵸. 네, 모든 차량들의 랩핑은 다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비용이 좀 더 나올 겁니다. 면적이 넓으니까. 면적이 넓으니까. 네. 만약에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재원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아까 제가 트럭을 또 생각을 했으니까 네. 또 궁금해 하실 분들 분명히 네, 있으세요. 네.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물건을 싣고 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트럭에서 네. 양쪽으로 이 문이 열리는. 네, 있죠. 이게 날개처럼 이렇게 휘 네, 올라가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큰 화물차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저 좀 관심있어 찾아보니까 작은 트럭도 있더라고요. 네, 1톤에서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가지고 양쪽으로 열리면 아무래도 물건을 싣고 이렇게 하기도 좀 훨씬 수월하죠. 수월하고, 네네네. 그리고 뭐 좀 그 안에서 사실 작업을 조금 할 수도 있고 약간 작업을 하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아요. 그 안에가 그 평탄화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약간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앉아서 하신다는 거는 엄두를 못 내시고 서서 하시더라도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탄화 작업이 된 차량을 또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되면. 그럼 일반적으로 택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트럭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평탄화 작업을 안 하시나요? 그렇죠. 짐만 실으니까 굳이 평탄화 작업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고 또 이제 뒤에가 문이 이렇게 열리다 보면 이 열리는 구조가 그러니까 전동으로 동력이 들어가서 열리는 것도 있는가 하면 그냥 이제 우리 트렁크 있죠? 트렁크 네네네. 전동 트렁크 없는 거 이렇게 쑥 하면 유압식으로 뭔가 칙 열렸다가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동이 훨씬 편하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수리에 대한 부담은 더 높을 수 있다. 문을 많이 여닫는 게 아니라면 굳이 전동을 하실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고려할 분들이 있긴 하네요. 근데 트럭은 정말 사용하기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공간적으로. 네, 공간적으로. 네, 그쵸. 공간적으로. 그래서 사실 진짜 약간 진짜 트럭을 사야 되겠다 마음이. 근데 그렇게 되시면은 트럭을 사시게 되면 지하 주차장을 못 들어가는 확률이 높아지세요. 네, 보통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2.1m 정도로 대부분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높은 곳도 있지만, 근데 2.1m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상용차에서 카니발 하이리무진 정도가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 연예인들이 타는 이렇게 높이 돼 있는 그런 거. 네, 그것보다 높아지는 탑차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주차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거고 지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지상에서 옮겨야 되니까 운반하는 또 이제 힘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지하도 많이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탑차는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머, 그렇네요. 네. 와.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차량 카니발이랑 스타렉스 정도로 보시면 되잖아요. 스타렉스는 차라리 이제 3인승으로 해서 뒤에가 짐칸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거는 나중에 대팔 때도 기본적으로 짐칸으로 되어 있는 3인승 밴 같은 경우는 수요가 다른 승용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적기는 한데 어차피 저렴하게 사서 저렴하게 팔면 되고 그 차 같은 경우는 순정으로 수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순정 차량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사실 많지 않으세요. 튜닝을 만약에 했거나 작업을 했을 때 그 부분들이 구매하실 때 좀 방해가 되는 경우들을 고려해야 할 부분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 처음 상담하러 왔을 때랑 지금 생각이 완전 달라져서 가는데 이래서 역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꽃작업을 하시면서 차량을 쓰시잖아요. 그럼 지금 쓰시는 차량으로 대부분은 커버가 되시는 상황이신 건가요?
뭐 한 10번이면 네. 진짜 어떻게 좀 꾸역꾸역해서 한 6번, 7번은? 6번, 네. 꾸역꾸역으로 6번, 7번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업 나갈 때 꽃 네. 양이 좀 많아요. 특히 이제 뭐 봄, 가을에 수업이 많은데 그때는 또 꽃도 원체 다양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정말 수납에 테트리스를 진짜 그래서 엄청 잘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 꾸역꾸역해서 한 80%나 90%만 된다고 하셔도 그냥 쓰시는 것도 그냥 현명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네요. 바꾸시긴 하시네요. 네, 정말 니즈가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러면은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신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예산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정도는 어느 정도 구상을 하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차량은 제 그거에 없었기 때문에 네네.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예산을 그러면은 레이를 보셨다고 하시면은 그냥 그 한 500만 원 언더 정도에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차량들을 또 어떻게 보면 작업용도 쓰지만 또 뭐 저희가 캠핑을 다닌다거나 그렇죠. 그러려면 카니발도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예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면 차를 하나로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그래서 그냥 무조건 큰 차로 그냥 바꿔야 되겠다라고 제일 처음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닌가? 그냥 레일 이런 거는 할까? 뭐 이렇게 이제 갔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만약에 대표님을 안 만났으면 전 지금 그냥 레일을 샀을 겁니다. 그래서 또 후회를 하고 있겠죠? 차를 2대를 또 운영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또 레일을 사서 후회를 하고 있겠죠? 어머 이것도 아니었나 봐. 왜냐면 다 주변에 이제 꽃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레일을 쓰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그냥 레일면 되나 보다. 이렇게 대표님처럼 이제 꽃 양이 많지 않으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반 꽃집은 이제 거의 그냥 꽃 배송을 하니까요. 아니면 단순 배송. 아니면 내가 이제 시장 가서 내 꽃집에서 쓸 꽃만 이제 사입을 해오거나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이제 강이나 이렇게 조경 쪽으로도 조금 이제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주변에 큰 차를 또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레이면 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꽃시장 가면 레이나 이제 이런 차 아니면 뭐 아예 탑차 이제 이러니까 그쵸. 저도 아니면 탑차인가 보다. 정말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또 사실 제가 이렇게 차를 잘 알지를 못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 그냥 아예 큰 차를 하나를 하는 게 낫나? 또 이렇게 생각도 되고. 제가 봐도 차량을 2대 운행하는 것보다는 한 대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으세요. 차량을 2대로 하면은 2대로 하나만큼 또 추가적인 비용이 그렇죠. 보험도 그렇고. 그렇죠. 갑자기 생각에 여쭤볼 게 있어요. 그러면 중고차는 뭐 개인 사업자니까 그 신차는 뭐 렌트나 리스나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그럼 중고차는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중고차도 다 됩니다. 그래요? 그 렌트는 약간 좀 제약이 좀 있기는 한데 리스도 가능하고요. 다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지만 중고차가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하든 신차보다는 금리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리스를 한다라고 하시면 리스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인지는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리스를 하신다고 하시면 안내를 드릴 수는 있지만 대부분 모르시는 게 뭐냐 하면 리스를 하면 비용 처리를 받는다. 리스 이퀄 비용 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반 차량을 사도 비용 처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를 사도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고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약간의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 포인트로서 좀 쓰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리스는 비용 처리라고 되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리스가 생긴 초창기에는 리스에 대한 비용을 100% 비용 처리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 처리에 연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리스를 한다고 해서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금융비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금융비용을 들여서라도 리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유리한 거냐? 그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리스를 무조건 하셔라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의외로 확률적으로 리스를 안 하시는 게 유리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자 따로 이제 한번 알아보시는 게 더 좋고. 직접 아예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죠.
매출이나 일반 과세자냐 또 면세 과세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죠. 꽃은 면세업자라서. 면세업자시면은 네. 굳이? 그래요? 이거 처음 알았네요. 네. 전 당연히 리스는 비용 처리다.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제 주변에 이제 꽃집 하시는 분들 네. 비용 처리할 거라고 네. 개인차도 사실 이렇게 네.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를 이렇게 따져보는 사람이 네. 없지 않을까요? 없으면. 그냥 리스는 개인 사업자면 무조건 비용 처리 되지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쉽게 생각하고 그냥 리스 해버리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세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업종에 따라서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정해져 있거든요. 승유로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담당 세무 대리인과 얘기를 좀 해보셔야 돼요. 네. 그걸 안 해보시고 그냥 덜컥 사셨다가 비용 처리를 못 하시거나 나중에 비용 처리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딜러들이 안내를 잘 안 해주고 얘기 안 하죠. 네, 알지 못하는 딜러들도 꽤 많아요. 리스로 하면은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라는 말로 리스를 추천하는 딜러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저 그렇게 당했는데요. 당하셨어요? 네, 저기서 지금 차라리 원래 리스를 네. 이제 했는데 네. 이제 개인 사업자니까 네. 처리받을 수 있다. 네. 이제 이러면서 리스를 한 케이스입니다. 네, 리스를 처리받을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중간에 있는 그 맹점을 얘기를 안 했거나 몰랐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이 신차 딜러들의 약간 영업 방식이긴 한데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신차를 살 때도 제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그냥 영업차 상담하러 왔다가 예전에 리스가 결국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되어가는 그럼요. 갑자기 땀이 나네요. 그리고 단순히 생각해 보셔도 금융상품을 사용하시면 어쩔 수 없이 금융회사에서도 자기네들이 마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연 그럼 그걸 썼을 때 내가 그만한 득을 많이 보느냐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시고 그냥 리스가 더 유리하다, 리스가 싸단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제가 그랬네요. 네. 또 하나의 포인트, 싸다고 느끼셨을 수 있는데 리스와 일반 할부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리스는요 월 납입료가 할부보다 더 낮게 세팅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똑같은 2천만 원짜리 차량을 사더라도 리스 차량은 월 납부료가 60만 원일 수 있지만 할부로 차량을 사면 월 납부료가 100만 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리스가 싸네? 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대부분은 리스가 총 납부하는 비용이 더 큽니다. 뭐라고요? 네. 할부가 총 납부하는 비용이 더 작은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이 리스라는 금융상품의 구조상 그런 건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납부하는 금액만으로는 절대로 싸다 비싸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랬습니다. 나중에 리스 스케줄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조금 다시 한번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가 끝났습니다. 끝나셨어요? 이미 다 납부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수까지 하신 네, 상황 맞습니다. 되시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잘 살면 되죠. 네, 앞으로 잘하시면 전 되죠. 대표님에게 잘 사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상담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유리한 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차량 상담하러 왔다가 리스와 렌트와 이런 것까지 알고 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담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리스 이후에 약간 정신이 없는데 지금 리스에 약간 정신이 없는데 덥네요. 네. 어쨌든 진짜 약간 저는 정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주변에 이렇게 많이 사니까 이거면 되겠지라고 왔다가
완전 지금 다르게 또 솔루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진짜 전문가를 만나면 진짜 이렇게 내가 그냥 약간 협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분은 이제 차를 너무 잘 알고 있으시니까 제가 몰랐던 차량까지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구나.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리스 렌트. 진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그렇게 개인 사업자니까 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까지 짚어주시니까 확실히 전문가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진짜 파는 것까지는 진짜 생각 안 하고 네. 지금 당장 쓰는 거 여기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가 그 되파는 부분까지 짚어주시니까 진짜 좀 더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 추천해주신 차량 위주로 해서 네. 제가 한 번 더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2대보다는 한 대 운영하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집어주시네요. 네. 저의 우리 집에 가게 비용까지 절약을 해주시는 정부 대표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플로리스트로 일을 하시는 저희 김미소 대표님 만나서 한번 상담을 한번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영상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